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 컴퓨터랑 이런 게 다 다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더워서 못 올라왔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인코딩이나 뭐 이런 걸 못해서 이제 날이 좀 풀리고 해가지고 다락에 와도 이렇게 덥지 않아서 이제 다시 올리게 됐네요. 이중배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중배간 검색하시면 뭐 유튜브 검색하시면 자료는 충분히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이랑 그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이중배간 써야 되냐 그러면 뭐 저는 저는 참고로 이중배간을 했고, 그러니까 이중배간을 써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써있다시피 누수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보통 설비하면서 문제가 물이 새는 게 관이 뭐 손상이 됐다면 셀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 이음 부분이거든요. 이음해주는 부분이 오래되면 노후하면서 거기서 이게 물이 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배관을 하면 이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수에 거의 위험이 거의 없고,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도 뭐 상대적으로 교체가 되게 용이합니다. 예. 하지만 당연히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겠죠. 예. 시공이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배관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선을 이렇게 관리하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손이 상당히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중 배관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관이 뭐 파손될 일은 없으니까 저는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중 배관을 생략을 한다고 해도 배관의 분기는 하지 말자. 좀 배관을 분기하는 건 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든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난연간 필요하고요. 22mm가 좀 작업하기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난연간이라고 다 난연간이 아니고 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현대 제품 거. 이게 이 CD간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이게 삭거든요. 근데 현대 거는 훨씬 덜해요. 훨씬 더 탄탄하고 게다가 난연이고, 다른 거 제가 뭐 특정 제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태워보면 얘네가 훨씬 잘 안 타요. 뭐 얘네라고 안 타는 건 아니죠. 난연이라는 게 뭐 안 타는 건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대 제품 추천드리고, 배관 보온제랑 뭐 배관 마감 테이프도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으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왜 기초 밑에 배관을 묻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중 배관을 했고, 그것보다도 기초 밑으로 넣었을 때랑 나중에 그 스터드 토대목을 올리고 그 아래로 이제 수도 배관을 하는 경우랑 뭐 장단이 있겠죠. 근데 미리 해놓으면 좋은 게 나중에 바닥에 그 망통할 때 통바닥 이제 세면을 칠 때 그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스티로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엑셀파이프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배관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럼 보통 스티로폼 아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도 배관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애매해지겠죠. 배관 따라서 스티로폼을 다 까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트로프 밑에가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또 이 두께를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가 아니라 이것도 따로 설명드릴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예, 요거는 저는 미리 하는 게 좋다. 기초에다 묻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 배관을 할 거라면. 이미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단배관이에요. 그러니까 분기해서 쓰는 배관. 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상수도 메인 배관에서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 파란 거는 외부 수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원이나 뭐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올라와서 집 안에 인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분기를 한번 해서 외부 수전을 하나 빼주는 거고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일러 쪽으로 하나가 분기가 되고, 또 들어와서 각각의, 저희 집을 모델로 한 건데, 뭐 화장실, 뭐 세탁기, 욕조, 욕실, 세면대, 주방,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거죠. 보일러도 보면은, 상수도에서 들어와서 보일러로 하나 분기가 되죠. 보일러에서 다시,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보일러 들어갔으니까 보일러에서 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추수가 나와서 각각의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욕실이나 뭐 주방이나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이제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라인 같은 게 최단은 이게 제가 무슨, 저희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라인을 만든 건데, 분기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기해서 가는데, 이 각각의 분기점이 누수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래되면.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보면서. 자, 이거는 이제 이중배관 작업을 한 거예요. 딱 봐도 아까 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죠. 얘는 상대적으로 훨씬 복잡해요. 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상수도에서 들어와서 하나의 분기 박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분기 박스에서 각각의 라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외부 수준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박스에 의해서, 그리고 보일러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것들이 분기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음점이 없으니까. 이음점은 단 하나, 박스에서, 메인관이 들어오는 박스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셀 일도 없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파이프가 손상이 돼서 뭐 어떻게 하다 바닥에 뭐 못질을 했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파이프가 손상이 됐을 때, 그때도 CD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선 빼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닥을 다 까야 되는 거 되잖아요. 바닥 타일 드러내야 되고, 콘크리트 방통 드러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중배관을 할 경우에 새는 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파이프 빼버리면 돼요. CD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프가 그냥 빼면 되는 거죠. 뒤에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중배관은 그러니까 이음이 없기 때문에,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분기점은 단 하나, 분기 박스거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메인관에 들어오는 분기 박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셀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파이프가 손상되면 교체가 용이하죠. 다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중배관 아닌 경우와 이중배관인 경우는, 사실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굉장히 좀 일이 많다, 상대적으로.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적용한 그 실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 집 주변에 실제로 작업한 라인 이미지고, 주변에 어떤 분의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임 라인이라고 있죠. 이게 상수도가 들어온 라인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수도 밸브, 잠금 밸브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 안에서 뭐 물이 샌다거나 그럴 경우에 뭐 물을 막아야겠죠. 상수도 계량기 가서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 집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라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밸브가. 얘 하나로 집 안의 전체를 막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게 라인이 밸브를 통해서 이제 분기가 돼요. T자 소켓을 통해서 분기가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실내 냉수 공급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표시해놨죠. 그래가지고 또 분기가 되고, 분기가 몇 번 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보일러 입수 라인이에요. 보일러에도 물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찬물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보일러 추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데워진 보일러에서 물이 이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실내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만 해도 벌써 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잠깐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분기점이 17개군데요. 그러니까 17군데에서 물이 셀 수가 있는 거죠. 이었으니까, 파이프를 잘라서 이 각각의 소켓에 슬라브라는 걸 넣고 이렇게 이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이거는 요즘에 PB관 작업은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물이 셀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되게 딱 봐도 간단하잖아요. 선 2개만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맨 최종 라인은 실내 온수 공급 라인인가 실내 냉수 공급 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깔끔하잖아요. 2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간단하고. 근데 자, 이제 이중배관, 이게 저희 집 이제 이미지를, 자 이제 저희 집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보기만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밑에 라인이 많죠. 네, 보시면은 화살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인임 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이게 이제 상수도 라인이 들어온 거예요. 상수도 라인이 들어왔고, 그 오른쪽에 외부 수도 라인이라고 밸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임 라인의 밸브는 들어오는 물을 잠글 수 있게 하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요거는 외부 수도 라인이라는 거는 외부 수전으로 나가는 거를 여기서 분기를 해준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수도물을 겨울에 안 쓸 때는 잠가버리고 물 빼버리면 편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인임 라인의 왼쪽에는 보일러 입수 라인이라고 있어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겠죠. 인임 라인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은 실내 온수 공급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보일러에서 따뜻해진 물이 여길 통해서 집 안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밸브 있죠. 보일러 추스 라인. 그러니까 보일러 온수를 잠그고 풀고 할 수 있는 거죠. 보기만 봐도 이렇게 뭔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분기는 여기서만 일어났어요. 이 박스 안에서만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더라도, 만약에라도 물이 새더라도 이 박스에서만 새는 거예요. 집 안에서 새는 게 아니라 이 보일러실 안에서만. 그리고 보일러실 밑에는 저희는 당연히 물이 빠질 수 있게 해놨겠죠. 작업을 배수구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물이 샌다고 해도 피해가 없는 거죠. 그냥 배수관 따라 나가면 되는 거니까. 집 내부에서는 이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가 손상되지 않는 이상은 물이 셀 일이 없는 거죠. 여기
근데 대신에 보시면 뭔가 복잡하죠. 라인도 많고 지저분하고 좀. 이게 단점이에요. 일도 좀 많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하죠.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단점이에요. 대신에 아까 전에처럼 가령 집에 주방 라인이 망가졌어요. 물이 새요. 그럴 경우에 아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가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왜냐면 물을 끊을 수 있는 게 원선에서밖에 못 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중 배관을 하면 찾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뭐 어디가 수도 배관이다. 저는 알지만 거기다가 밸브 하나 달아주면은 거기만 잠가주면 다른 데는 물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씻을 수도 있는 거고 화장실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점이 그거예요. 예, 각각의 방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방이 아니라 물 쓰는 곳에 좀 많이 하나라도 거기가 공사를 한다면 거기만 여기서 박스에서 잠가버리면 다른 데는 계속 물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이렇게 작업을 한 곳은 거의 없어요. 저희 집이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래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중배관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냐 그러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 제 채널에 그래도 오시는 분은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방법도 요즘에는 자재가 더 좋아져서 전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도 벌써 2년 전의 경험이에요. 길게는 2년 정도 됐죠. 2년 더 됐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공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참고만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색을 좀 많이 하셔서 구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 라인 최종 마감이나 이런 작업은 계속 이건 후반에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왜 이중배관을 해야 되고 이중배관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짧게 이중배관 작업한 것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주 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네요. 예. 하여간 요거 이중배관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라인 밑에 까는 거 다음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 자막을 따로 안 넣으려고 해요. 이 시간도 많이 가고. 네, 하여간 자, 이제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중배관 하려고 현광실로 배관의 위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중배관 미리 선작업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그 각각의 위치가 뭐 정확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의도한 곳에 위치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실을 띄워서 잡았던 거고요. 각각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녹색 CD관을 미리 재보고 있어요. 적당한 길이가 됐는지 위치 이름을 보시면 현광실의 그 위치에 맞게 해서 각각의 그 배관이 놓일 곳에다가 이제 길이를 미리 잘라서 대보고 있어요. 그리고 철근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미리 손을 잘랐죠. 이제 일단 샘플로 하나 잘랐습니다.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가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지고 보온재 안에다가 CD관을 넣었어요. 왜냐면 뭐 냉수도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mm 짜리를 썼거든요. 두께.
30mm인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온수는 저는 보온재로 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나중에 온수 써보시면은 체감하실 거예요. 훨씬 오래 갑니다. 뜨거운 물이. 제 경험은, 제 느낌은 그래요. 물도 잘 안 식고 파이프 안에서 뭐 당연하겠죠. 열을 많이 안 받기니까. 그러니까 보온재로 꼭 쏴주세요. 두꺼운 보온재로. 그리고 저는 매직밴드로 한 번 더 감아줬어요. 사실 이거 콘크리트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안 감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노출되는 쪽만 감아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공사를 오래 하니까 CD가 자외선에 노출돼서 좋을 게 없거든요. 이게 원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관은 아니에요. 이게 뭐 통신선이나 그런 쪽이나 뭐 이렇게 전기 그쪽에 쓰이는 거라서 하여튼 자외선에 노출돼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매직 테이프로 자외선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싸줬는데, 기초 밑에 들어가는 건 굳이 싸줄 필요는 없죠. 이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기초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매직 테이프로 싸주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여유 있게 자르고 단열재까지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 밑에 저 ELP관은 메인 수도가 들어오는 관이에요. 검은색. ELP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수도관이나 전기관이나 메인은 원래 그런 용도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되게 질기고 오래가요. CD관이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인 라인은 ELP관 써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철사로 결속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저걸 왜 잡냐?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미콘 차가워가지고 몰타를 때려 붓잖아요. 레미타를. 그러면 그게 압이 엄청나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라서. 가지고 선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고정을 안 해놓으면 많이 휘어요. 꼬물꼬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이프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이 꼬이면 뭐 이상한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요비선 넣어가지고 막 땡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이 변형되지 않도록 나중에 선 넣기가 수월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일직선 쪽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철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근에다가 고정을 하고 있네요.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선들, 다른 것들 이제 나머지 것들 다 정리하면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 그 외부 저 흰색 CD관은 전기예요. 추후 설명을 드릴 텐데, 저건 이제 외부로 나가는 전기들 추가로, 그리고 저거 지금 단돌이 하고 있는 거는 외부 수전 나가는 것들 가지고 보온재로 싸주고 테이핑을 해서 비닐 구멍 난데 다시 메꿔주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CD관들이 이제 이중배관들이 모이죠. 작업이 이제 다른 것들도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박스 놓일 곳을 잡아서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CD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다 막아주고, 위치 잡아서 철근으로 해가지고 결속선으로 적당히 위치 잡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저런 것, 뭐 여기서 딱히 뭐 들을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 그리고 위치
이 내부에서 그 각각의 위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수전이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서 수전이 놓이고 수전이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벽에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방부목 사이로 나오거든요. 방부목이란다. 토대목 밑으로 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고정을, 그러니까 쟤네들을, 그게 제일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토대목의 위치에서 그 수도 라인이 나오는 저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뭐 정확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맞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철근 박은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토대목 따내기도 적게 따낼 수 있고, 최대한 정확한 위치를 해야지 토대목을 최소한도로 따낼 수 있거든요.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손해니까, 좋은 게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